안녕하세요. 김공장장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부자재 중에 튜브의 사전 품질 검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튜브의 경우는 재질에 따라서 PE, ABS, 알루미늄 튜브 등으로 나누어지고요. 캡의 형태에 따라서 스크류 캡, 원터치 캡 등으로 나누어지고요. 또 생산 커팅 모양에 따라서 I 커팅, 그 다음 라운드 커팅, 그 다음 일자 커팅 이런 형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튜브의 생산 방식은 일반적으로 캡 반대편에서 내용물을 주입한 후에 튜브를 압착 실링하거나 초음파 실링을 통하여 생산하게 되는데요. 사전 품질 테스트 방법은 재질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동일한 항목을 체크하게 됩니다. 품질 사전 테스트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기의 재질, 튜브 파이, 치수, 중량 또는 공급처, 또 중요한 게 신규 금형 제작 유무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만약 신규 금형일 경우에는 샘플링 수를 100개 이상 충분히 늘려서 발생될 수 있는 클레임 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 준비사항은 일반적인 경우에 샘플 수량은 약 30개,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용물은 용량에 따라서 500g에서 2kg 정도 내용물을 확보해서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물을 직접 튜브에 주사기로 충전하면서 내용물의 점도가 높거나 낮거나에 따라서 충진상 또는 양산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사용상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절대 다른 사람을 시키지 말고 직접 샘플을 만들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튜브의 품질 체크 사항은 누액 테스트, 상용성 테스트, 감량 테스트, 인쇄 방리 테스트, 그 다음 인쇄 반응 테스트, 진동, 조립, 힌지, 오픈 테스트, 터치구, 낙하, 외관 확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액 테스트는 물류 유통 중 또는 고객이 사용 중에 내용물이 누액되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실리된 튜브를 감압 테스터기에 일정한 시간 내에 두어서 내용물이 누액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비행기로도 수출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비행기로 수출하거나 내용물 중 휘발성 내용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압 기준을 1kg 정도에서 최대 10분 정도, 여기에서는 1kg에 약 2분 정도로 기준을 두었는데요. 회사마다 어떤 형태로 수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감압의 힘과 그 다음 보관하는 이 시간을 증감을 통해서 그 회사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0.5kg 정도의 감압으로 순간적으로는 누액이 보이지 않지만 1kg로 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상황에 맞춰서 또 클레임이 어느 정도 들어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누액 클레임이 들어왔다면 현재의 감압 기준이 낮기 때문에 기준을 높이거나 시간을 증가하여서 자사에 맞는 실험 방법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용성 테스트입니다. 상용성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 경시에 따라서 부자재 재질과 내용물이 반응하는 정도와 온도에 따라서 내용물이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테스트를 하는 것인데요. 글로벌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최대 2년까지도 내용물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부자재와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검토하게 되지만, 한국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는 개발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장기 경시를 볼 경우에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가혹 테스트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는데요. 6시간 동안 마이너스 20도에서 40도까지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24시간이니까 약 4회 동안 고온과 저온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일주일간 사이클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의 변형이라든지 내용물의 변질, 이러한 또 기타 반응이 일어나는지, 품질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것을 사이클 테스트라고 합니다. 감량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분 및 휘발성 원료를 포함한 내용물이 순간 감압에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 경시에 따라서 원료가 부자재의 실링 부위나 결합 부위로 빠져나가는지, 때로는 부자재 틈 사이로도 휘발성 원료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내용물 용량 대비 얼마나 감량이 되었느냐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내용물을 45도씨의 드라이 오븐에 넣어서
밀폐된 용기 제품이겠죠. 그걸 7일간 보관 후에 내용물 검조 감량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제품, 여기서는 내용물이 아니라 제품으로 바꾸겠습니다. 제품을 보관 후 내용물 검조 감량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 7일 정도 보관한 후에 0.2% 정도의 감량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장기가로 봤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인쇄 방리 테스트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도중에 마케터가 기획한 디자인이나 문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품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인쇄가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인쇄 부위에 날카로운 칼로 가로 세로 1mm 간격으로 칼집을 낸 후에 접착력이 뛰어난 3M 테이프 같은 경우로 꼼꼼하게 붙인 다음에 싹 잡아 떼었을 때, 몸에 붙인 파스를 떼지 확 잡아 떼었을 때의 인쇄 상태가 문제가 없느냐라는 부분을 파악하는 건데요. 특히 인쇄 사양 중에서 금박이나 은박의 경우는 자주 떨어지게 되므로 문제 발생 시에 반드시 고객과 사전에 협의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인쇄 반응 테스트는 내용물을 인쇄된 부위에 묻혀서 내용물이 인쇄된 잉크와 반응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인데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면 손에 화장품이 묻게 되겠죠. 그 묻은 손으로 용기를 잡기 때문에 그 내용물과 인쇄한 상태에서의 인쇄 상태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내용물에 따라서 인쇄된 것이 묻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내용물을 용기 표면에 묻힌 후에 가혹 조건 45도씨 드라이 오븐에 24시간 보관 후에 내용물을 닦아내었을 때 인쇄가 번지거나 지워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동 테스트의 경우에는 물류 과정 중에 진동에 의해서 캡이 열리거나 또는 돌아가서 누액이 발생되거나 고객이 화장품을 핸드백에 놓고 다닐 경우에 캡이 돌아가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클레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진동 테스터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진동 테스터기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은 물류차에 한 3일 정도 이동한 후에 그렇게 되면 흔들리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체크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진동 테스터기는 회사 자체적으로 진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또 물류 흐름에 따라서 비포장도로로 가느냐 포장도로만 가느냐 아니면 배를 타고 가느냐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진동 기준을 설정하고 그 시험에 맞게 진행을 하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진동에 의해서 품질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이 진동 기준을 조금 더 높게 상향하여서 회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립하면 되겠습니다. 조립 상태는 튜브를 조립했을 때 캡을 꽉 조게 되면 엄청 세게 조게 되면 당연히 캡이 삐뚤어지겠죠. 그렇지만 일정 기준 약 4kgf 정도로 토크 메탈을 통해서 4kg 정도로 잠궜을 때 캡이 삐뚤어지거나 또는 누액이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관상 좋지 않게 되면 진열상에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4kg 정도의 힘을 캡을 닫았을 때에 삐뚤어지거나 변형이 없어야 하고요. 튜브 몸통과 좌우 간격이 유지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힌지 테스트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튜브와 튜브 캡을 연결한 요 사이에 연결 캡을 힌지라고 하는데요. 특히 그 영어권 날씨가 추운 나라에서 튜브를 사용하게 되면 요 힌지가 간혹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그래서 크레임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보통은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가 한 100회 정도 했을 때 물론 용량이 큰 제품은 200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약 100회 정도 개폐를 했을 때 파손이 없어야 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45도로 비틀었을 때 힌지 부분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튜브에 있는 내용물을 끝까지 사용했을 때에 고객이 불만을 느끼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방법입니다. 오픈 테스트 같은 경우는 캡을 열었다 닫았다 했을 때 너무 뻑뻑하면 고객에 따라서는 손톱이 상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보통은 오픈 강도 내용물이 누액되지 않는 조건에서 오픈 강도를 0.2kg에서 약 0.6kg 그리고 캐핑 같은 경우 스크류 타입의 캡 같은 경우는 1.5kg에서 약 3.5kg 정도의 힘으로 잠그게 되고 일반적으로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오픈 강도라든지 캐핑 강도에 대해서 별도의 문의가 없다면 자체 기준으로 진행하면 되겠지만 너무
캡이 원터치 캡이 헐겁게 오픈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부자재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는 고객사의 답변을 들은 후에 생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토출구 화빈인데요. 토출구라는 거는 내용물 점도가 너무 낮았을 경우에 튜브를 거꾸로 세우게 되면 이 토출구 부분으로 해서 내용물이 줄줄 흘러내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 기밀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동 중이나 또 기타 다른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내용물이 쭉 나오게 되면 클레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토출구 부분에 반드시 버진 실을 장착을 해서 비록 캐핑이나 다른 부분이 좀 약하더라도 처음 고객에게 갔을 때의 내용물이 누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버진 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m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m에서 딱딱한 바닥에 떨어뜨려서 튜브의 캡이 깨지거나 크랙이 가거나 변형이 일어나거나, 왜 1m냐 하면 보통 그 고객의 화장대는 약 1m 높이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화장대에서 굴러 떨어지더라도, 물론 장판이긴 하지만 화장대에서 굴러 떨어지더라도 부자재나 내용물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요거는 양산할 때에 하는 측정한 보는 방법과 마찬가지인데요. 비록 양산 때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샘플로 30개 정도 들어왔을 때에 그 샘플 자체가 균형이 있거나 변형이 있거나 크랙이 같거나 또는 스크래치 있거나 이물 등이 있게 되면 나중에 양산 때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사전에 부자재 업체와 고객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피드백할 필요가 있고요. 또 튜브에 따라서는 인쇄 방식이나 여러가지 용기 증착 방식에 따라서 서로 비볐을 경우에, 용기와 용기를 비볐을 경우에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만약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에는 생산팀과 협의해서 중간중간에 간지를 넣어서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생산팀과 협의하고, 또한 스크래치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사하고 협의해서 재질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을 고객사의 컨펌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튜브 제품을 하다 보면 종종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튜브가 사진상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반투명이나 투명 튜브의 경우에는 내용물이 요 실링하는 부위보다 한 2c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고객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비어 보인다는 이유로 이 끝까지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튜브를 생산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이 네오 부분에 실링 부위에 내용물이 묻게 되면 실링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내용물을 충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므로 사전에 고객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고요. 생산을 하다 보면 고객사에서 튜브 길이를 얼마 정도 해서 잘라와야 되냐라는 문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까지 물을 보통 들어가야 되는 적정 용량 60ml, 50ml, 100ml가 있겠죠. 다 넣고 수평을 한 다음에 약 한 4cm 정도,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반접게 되면 요까지 내용물이 차게 되고 요 부분이 실링이 되고 요 윗부분은 요 윗부분은 커팅이 되죠. 그래서 내용물을 채운 다음에 내용물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비중 큰 차이가 없으면 물을 넣게 되고요. 물을 넣고 한 4cm 정도 적정 용량을 넣고 4cm 정도 길이로 커팅을 해오면 된다. 이렇게 하면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튜브가 예를 들어 300mm 이상 튜브들은 요 직경 자체가, 지름 자체가 상당히 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요 끝부분이 이렇게 휘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거를 수축 필름을 하게 되면 더 휘어버리기 때문에 고객사와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제품을 양산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생산 전에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뚱뚱할 경우, 그리고 폭이 튜브가 짧을 경우에 이렇게 실링 자체가 비스듬히 이쪽은 좀 짧게 커팅이 되고요, 이쪽은 좀 길게 커팅이 되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짧은 경우에는 설비에서 내용물을 넣고 한번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죄송합니다. 캡 오픈 위치가 인쇄 위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PE가 주로 연질이다 보니까 캡을 잠궜을 경우에 이 중앙점에서 옆으로 덜 잠기거나 더 잠기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튜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글 수 없기 때문에 스크류 부분에 스토퍼를 넣고 부자재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이 좌우로 흔들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면 될 것이고요. 아까 그 조립 상태가 어떠냐라는 부분인데요. 말로만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사진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쪽 부분의 공간과 이쪽 부분의 공간이 서로 달라서 진열했을 때 튜브가 기울어져 보이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 CT 테스트 하는 이유는 물론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양산할 수 없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튜브가 처음 의뢰가 들어왔을 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스크래치 테스트를 한 후에 현장에 그 튜브를 줘서 금형이 있는지 없는지 생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 튜브 제품에 대한 사진 품질 검토 테스트인데요. 가장 중요한 누액 테스트, 그리고 삼용성 테스트, 감량 테스트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 사정에 맞게 그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이고요. 인쇄 방리, 인쇄 반응 테스트들도 그 정도에 따라서 고객사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힌지 테스트, 뭐 오픈 테스트, 터출구 확인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고객사가 그 정도는 감수하고 가겠다라고 문서를 받게 되면 부분 적합으로 해서 진행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장품 부자재의 사전 품질 검토 방법 중 튜브의 사진 품질 검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